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즉 투자자들의 행동, 즉 돈의 흐름을 쥐고 있는 투자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 저희 이제 자산 배분 펀드상의 움직임을 통해서 예시를 드린다고 하면 저희는 일단 주식의 투자 비중을 높였습니다. 또한 채권의 투자 비중은 소폭 낮췄습니다. 그리고 대체자산, 즉 기타 자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체자산 내에서는 위험한 자산으로 비중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즉 이런 계량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동학개미 운동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로빈훗이라는 증권 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즉 상당히 혁신적인 플랫폼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위험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혹은 안전자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플랫폼의 등장은 시장의 다이나믹스를 바꾸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약 1개월 동안 미국의 S&P 500보다 약 15% 높은 초과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한 달 동안 15% 가까이 높은 돈을 들였다는 것은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 연기금과 같은 메이저 머니 매니저들이 시장을 움직인 것보다 오히려 높은 성과를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로빈훗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20, 30대들의 밀레니얼들은 새로운 시장의 변화 요인이 되었습니다. 즉 이런 IT 기술의 발달이 언택트한 경험을 다시 제공함에 따라서 이후에 시장에 큰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인 의미 말고도 경제적인 의미로서의 변화가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주로 채권을 투자하거나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는 정도의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물가 연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팁스에 상당히 큰 자금의 아웃플로우, 즉 매도가 발생했다가 급격하게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들 역시 이런 물가 연동체를 사고 있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험자산에서의 이런 개인 투자자, 로빈훗 증권과 같은 이런 기술적인 변화에 따른 움직임을 보셨고, 그리고 방금 멜린치 데이터를 통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즉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채권에서 손실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팁스와 같은 물가 연동체를 산다는 걸 보셨는데, 그러면 이런 자산 가격의 향후 유동성에 따른 상승 여력은 얼마나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골드만삭스가 최근의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2020년 3월 이후에 나타난 미국 S&P 500의 주식 수익률을 봤더니 약 10% 정도 유동성 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즉 현재 상태에서 이 정도 이익이라든지 이 정도 경제 상황에서도 유동성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정도는 수익이 더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내놨습니다. 즉 여기서 크게 경제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유동성이 10% 정도 이익을 더 내는 것들은 그게 이상하지 않은 일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유동성의 효과를 지금 자산 가격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향후의 미래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예상하기 어렵지만 과거의 경험에 맞춰서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리먼 사태와 유사한 경로를 따르고 있는 부분을 착안해서 보고서를 내놨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차트입니다. 2009년에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나서 가격이 폭락하고 나서 그 이후의 가격의 움직임을 최근까지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즉, 한 달 정도의 1개월 정도는 약간의 조정, 약간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격의 하락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지금 3분의 1 정도 진행되고 있는 이런 회복 사이클이 3분의 2 정도 남아있다. 즉, 리만 사태의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하면 한 20% 정도의 위험 자산의 초과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나머지 기간들을 보유해야 하고 있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위험 자산이 아니라 안전 자산, 즉 채권 금리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어떠냐라고 놓고 봤을 때 현재까지의 움직임은 채권 금리가 연하게 표시되어 있는 리만 사태 수준만큼 금리가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리의 급등 사이클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현재보다 약 2배 가까이 되는, 즉 0.7에서 1.4 정도의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금리가 2배가 급등하게 되면 미국 국채의 커다란 가격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패닉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리만 사태의 경로를 따라간다고 하면 저희는 현재부터의 미국 국채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을 보유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분명히 감안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100년간의 미국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런 계절성을 분석해 보면 지금은 썸머랠리라고 부르는 꽤 괜찮은 자산 가격 상으로서 리턴을 꽤 낼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진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가을에 진입하는 이런 시기를 제외하고 나면 또 이후의 시기는 꽤 좋은 성과를 보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계절성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위험자산의 가격의 상승 여력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는 그런 자산 배분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리고 이런 코로나19로 발생한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하고 있는 이런 시기임을 감안하여서 자산 배분과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유리한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데이터의 변곡점들이 나타날 경우 추후에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